이 화이자 백신 90% 효과 발표 뉴스 후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트 설명드렸던 이 여기를 뚫게 되면 상당히 강한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뚫었네요. 그죠? 이 몇 번의 시도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봐도 되죠.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뚫은 겁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뭐 누구든 간에 뭐 어떤 지점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에서 딱 깨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깨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윗단 박스권을 뚫은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강한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의 근원은 뭐다? 보시다시피 이거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사실은 기관들 하는 행태 보면은 못 뚫을 각이죠. 기관들 삼성전자 패대기 치는 거 보십시오. 사실은 올해에 개인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인들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기관들 패대기 치면서 다시 누르려는 시도에 제가 유일한 구원은 외국인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때 연초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조금씩 돌아와 주면서 반등하는 것인데 이거를 또 바보처럼 동학개미 승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수가 오를 때마다 외국인보다 더 선수 쳐서 나가는 기관들의 화난 것인지 아주 확 올려 붙였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생태계에는 늘 호랑이, 늑대, 강아지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날파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더 뚫어야 될 곳이 하나 있죠. 이것은 좀 더 긴 기간에 연초의 고점인데 연초의 고점까지 뚫게 된다면 뚫었나요? 아, 그것도 뚫었네요. 예, 지금 여기 써있죠. 최고점이라고 써있죠. 아, 뚫었습니다. 여기 다시 밀려 내려오지만 않는다면은 향후에 추가 상승 가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뚫었어도 여기는 한 번에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점을 여기도 또 여기 뚫는데도 다섯 번에 뚫었는데 감히 여기를 한 번에 뚫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또 얘네들 방에 패대기 칠 건지. 왜냐하면 2018년도에 개인들이 달려들었을 때 액면분할로 개인들이 달려들었을 때 기관들이 패대기 치면서 기어이 개인들을 다 떨군 다음에 나왔거든요. 재밌는 건 그 당시 외국인들은 그저 그냥 그랬죠. 그죠? 그냥 그랬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이제 크게 매수를 한 이후에나 오르기 시작했던 거 이게 2019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온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해 버리면은 또 그냥 기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좀 많이 들어와 준다면은 향후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관은 계속 패대기 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모르겠어요. 하도 어쨌든 기관은 그냥 개인들이 많은 상태로 올리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라 아니면 이제 개인이 나가게 되면 또 모르게 되죠. 최근의 모습처럼 개인들이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도 살짝 조금 매수하다가 다시 팔았는데 개인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기관도 들어올 겁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기관의 행태는 좀 이상해요. 늘 개인을 아주 지지고 볶고 아주 징그럽습니다. 기관들.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그리고 정고점 넘는지 확인하면서 근데 일단은 정고점을 여기뿐 아니고 여기까지 넘었다는 여기를 넘고 지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신호입니다. 굉장히 강하다. 한 번에 뚫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올해 이게 연초거든요. 20년 연초에서 외국인들 계속 팔다가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하이닉스는 9월 달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요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조금 더 일찍 빠지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개인들이 빠져나가는데 개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후의 상승에 긍정적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더 하락할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더 많아지면서 그죠? 매도하고 추가 하락 자리였는데 방향전환을 얘네들이 해주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때에 개인들이 나가주면서 다시 떨어진 듯 하다가 추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
거의 늘상 이렇습니다. 개인이 산 기간에는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다가 개인이 나가면서부터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게 늘 이래왔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다시 좋아진 거죠. 차트적으로도 MACD 사용도 났을 뿐더러 이것도 살짝 뚫고 있죠. 이것도 뚫고, 이거 뚫는 거 여기서 뚫었구나. 이때도 뚫고, 그죠? 차트적으로 일봉 차트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정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잠시나마 헷갈리기 위해서 들어온 건지, 그래서 저희가 2008년,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2007년에서 8년도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결국에 2007년도에 계속 매도하다가 2008년에 폭락이 나왔는데, 그 매도하는 중에도 이 정도로 매수한 적이 있었나 한번 그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7년으로 돌아가면 되죠. 자, 2007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봤을 때 2007년도에 왔을 때, 자, 개폭락 직전에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2007년도 하고 이때가 서브프라임 첫 번째 충격 왔다가 다시 반등할 때인데, 그때 살짝 들어오다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빠져나가죠. 근데 빠져나가다가도 살짝씩 들어오는 구간이 있긴 있죠. 그게 몇 프로였을까요? 그게 45에서 정말 소량이네요. 45에서 46%, 1% 정도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때가 8월이거든요. 9월 계속 팔죠. 10월 이때부터 개폭락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폭락이 끝났을 때 거의 10월이 진짜 개폭락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개폭락 절정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모습. 그래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요상승 때인 것 같죠. 요상승 때 45에서 44에서 한 46 정도, 45에서 46 정도.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왔던 때가 있었네요. 이게 몇 프로인가요? 이때가 19에서 23까지 5% 정도.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급락 이때 나온 거, 이때 이후로 봐야겠죠. 이때 이후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기서 외국인 들어왔었네.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22%에서 26%까지 4%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2008년 되면서부터 계속 빠지죠. 그리고 이때가 폭락. 그래도 하이닉스는 한 외인 비중이 4에서 5% 정도까지 늘어나는 구간이 있었네요. 물론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처럼 제가 지금 보니까 보세요. 여기 대충 보면은 50, 여기 아랫단에 55에서 그래봤자 56%, 그죠? 그때 그 정도 들어온 거네. 그때도 이 정도 한 1% 정도까지는 들어왔었다. 그러나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54% 후반에서 56% 초반이니까 조금 1.5% 되나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이걸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안심할 수는 없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건지, 한 번 더 헷갈리게 한 다음에 이번 12월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당장 또 문제가 생길 건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승 신호인데, 그래도 다른 건 없고요. 상승은 일단 상승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그죠? 저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난주부터 좀 외국인 매수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후에는 타이트하게, 만약에 다시금 차트가 안 좋아질 때는 좀 조심하는 걸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강한 장세는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도,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대응한다는 건 뭐니까 오일선 대응한다는 것도 오일선 안 깨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승은 저희가 먹어야죠. 그래서 투자 비중은 늘리고 있는데 이후에 역시 타이트하게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차트가 낫지 않나 싶긴 한데요. 다시 재하락하는 경우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일부 상승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